네, 자리에 계시면 1번 한 번씩 쳐보시고요. 지금 화면도 잘 보이시나요? 화면은 메모장 지금 공유해 놨고, 코스닥 첫 조정,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오는 종목들이라는 이야기로 지금 제목을 적어 놨습니다. 예, 제가 이 방송 프로그램을 쓰면서, 그 와콤이라고 하나요? 태블릿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죠? 그 펜으로 그려져 있는 걸 가지고도 한번 해봤는데, 글씨 좀 이쁘게 써보려고 제가 글씨를 너무 못 쓰는 편은 아닌데 마우스로 쓰면 아무래도 글씨가 좋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써보려고 했는데 써보니까 너무 잘 안 되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에 적용을 쓰려고 하니까. 예, 장 마감하면 여러분들 좀 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거나 뭐 매매를 그동안 안 할 거니까 마감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 첫 조정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종가상 더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동안 못 갔던 코스피의 한을 종목들이 좀 풀어주고 있죠. 대표적인 건 이제 2차전지 쪽에 좀 많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도 최근에 철강, 증권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시장이 진짜 급하게 너무 강하게만 깨지지 않는 형태, 강하게 깨지더라도 그게 뭐 일주일 이상 가지 않는 상태로만 유지가 돼주면, 이평선만, 긴 이평선만 지켜내주는 상황이라면 코스피 쪽에는 지금 좀 중장기로 좀 들어갈 만한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최바닥을 지나왔어요. 코스피 종목부터 얘기를 할게요. 요즘 이거 너무 빨간색을 너무 많이 써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시장은 2200을 넘어서 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강력하게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죠. 맞죠?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피의 종목들이 대부분 이 올라온 이 폭을 2차전지 종목이나 특정 몇 종목들이 좀 대부분 다 올라왔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게 보여지고 나머지 기존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 이 현재부터 상승이 나오는 부분들은 고가를 만들어내고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예전에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락을 나오고 나서 상승이 나올 때 반전을 하는 그림이 나올 때 최바닥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상승 파동에서는 낙폭과대 주도주나 그러니까 잘 갔던 이전에 잘 갔던 낙폭과대에 나오는 주도주, 그러니까 끼가 있었던 잘 갔던 애들이나 아니면 바닥권 종목들에서 워낙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나 그런 종목들이 반발력 있게 양봉을 띄우면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올 때는 이제 주도주 순환매라고 해가지고 잘 가던 애들이 서로 교체하면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갈론만 가는 장세가 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간 조정이라든지 혹은 가격 조정이 조정을 한번 겪고 나는데 그 겪고 나게 됐을 때 이거 겪는 거를 조정으로, 그러니까 하락의 전환이 아니라 조정으로 겪고 다시 올라가는 측면에서는 이제 주도주, 그러니까 잘 갔던 애들은 좀 쉬어요. 그러니까 지금 LG화학이나 SDI나 시젠 같은 애들은 좀 기간을 두고 쉴 거예요. 이렇게 덩치가 큰 애들이 계속적으로 이 정도로 올라온 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라서 살 자리 다시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볼 자리는 기다려야 되지만 어쨌든 기간을 좀 여유 있는 텀을 두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급등주라든지 뭐 테마주 가벼운 종목들하고 이런 종목들이랑은 많이 틀립니다. 테마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2차전지라든지 이런 쪽에다 보면은 좀 약간 소규모 종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변동성이 크게 있기 때문에 뭐 잘만 사도 1-20%를 먹을 수 있지만 이런 대형 업종이라든지 LG화학이나 이런 쪽에서 20% 먹는다라는 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현재 그래서 눌렸을 때 잘 가던 종목들이 지금 갑자기 삐끗하거나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오는 종목들 중에 원래 천상계인데 지금 잠깐 지상계로 내려온 친구들을 찾아보는 게 지금 가장 좋은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천상계라고 하는 종목들,
천상계라는 뜻은 여러분 다 아시나요? 저는 사실 이제 젊게 사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천상계라는 단어를 잘 아는데, 예, 좀 원래 40대 넘어가시면 이제 천상계라는 단어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예, 천상계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 2번 한번 쳐볼까요? 천상계를 요즘 젊은 친구는 이제 난닝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닝겐이 인간이고 난이 인간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천상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네, 예,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네, 저는 인간계, 지상계에 살고 있습니다. 예, 천상계에 있는 거는 저 위에 그냥 신들의 영역이라고 보여지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거나 그런 어떤 세계를 말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게임을 할 때 하이 티어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종목도 지금 천상계를 왜 보냐면, 이 천상계에 있는 종목,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잘 가고 있는 것, 그냥 예를 들어 보면 뭐 시젠 명실공히 천상계죠. 예, 시젠이나 그 다음에 LG 화학님, 그 다음에 삼성 SDI님. 예, 이건 요즘 이분들은 님자 붙이면서 불러야지, 그냥 종호만 부르면 왠지 버릇없어 보일 것 같아가지고. 맞죠? 이런 분들은, 예,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입장이에요. 주도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단순히 얘기해서 우리가 느끼는 결과물로 따진다면, 시장이 빠지는데 얘네들은 덜 빠지고 시장이 오르면 더 가버리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지수도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는 이유,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천상계 종목을 봐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봐야 될 때 시장에서 중요한 건 시장에 대한 상황도 있고요, 자리도 있고, 그리고 또 테마라든지 순환매 같은 것도 중요한데, 천상계 보는 종목의 제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최신의 상승 패턴을 분석할 수 있어요. 패턴이라는 건 계속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크기에 따라서 상승 패턴이 어떤 패턴이 있고, 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게 상승이고, 뭐 터틀 패턴, 뭐 상승 N자, 뭐 W자, 뭐 상승 삼각형, 뭐 이렇게 되게 많이 있죠. 근데 많이 있는데 수렴형 뭐 이런 식으로도 있고. 근데 그 패턴 중에 최근에 가장 잘 올라가는 종목들이 어떤 패턴식으로 움직이는지 생각을 하면, 그 다음번에 한두 번에 나오는 또 비슷한 패턴들의 종목들을 공략했을 때 수익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항상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고 하기는 뭐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주식 매매라고 봤을 때, 주식 매매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기본을 잃지 않는 수준, 예, 정석이나 매매의 어떤 기준이나 태도가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기본을 갖고 있는 반면에 최신의 것을, 예, 가장 습득을 좀 빨리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몸이 굉장히 몸매가 좋고, 예,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몸매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매가 뭐 남주혁 씨나 다니엘 헨이나, 예, 전지현 씨나 이 정도 되는 몸매를 갖고 있는 상태가, 컨디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거기다 화려한 옷보다 최근에 최신식 트렌드의 옷을 입혀놓으면 어떻겠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예, 그럼 말해 못해. 말해서 뭐 할 거야, 맞죠? 그러니까 몸은 여러분들이 항상 그 몸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이제 옷을 갈아입거나 마이너스를 받아야 되는데, 나 혼자 오버핏이거나 뭐 그런지 스타일이거나, 뭐 예전에 몇 년 전에 왔던 뭐 힙합 스타일로, 우리 지금 40대 분들이 20대 전에 중고등학교 때 다녔을 때는 다 그냥 청바지 막 한 허리 27 막 이런데도 허리 막 35, 6, 36, 40 이런 거 입고 다니는 시절 옷을 입고 다니면 지금 좀 그렇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최신 패턴이라는 거를 습득시켜 가지고 내가 잘 가꾸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마인드인데, 마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패턴을 입히면 이제 그게 수익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신식 패턴 분석을 가능하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시장 강도를 시장 강도를 파악하기 제일 좋죠. 얘네들이 밀리면 시장이 밀리는 거니까요.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약간 안 좋네 또. 가장 최고의 종목이기 때문에 최신 패턴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올라가고 떨어지고의 변동성도 크고, 만약 결국에 얘가 주도주가 유지가 되는 측면에서는 조정폭은 얇고 조정 시간은 또 짧고 올라가는 폭은 또 커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비용은 최소화가 되고, 당연히 이건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기회비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기회비용은 당연히 최소화가 되는 거고, 수익성은 극대화가 되겠죠. 종목의 선택만으로도. 네. 누구나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꿈은, 그리고 지대하게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꿈은 기회비용의 최소화와 이익 극대화죠. 그걸 종목으로 설정을 한다면 주도주나 천상계에 있는 종목들이 눌렸을 때, 단기적으로 빠졌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제가 이번에 노려가지고 매매를 해가지고 적은 뭐 500만원, 1000만원이지만 엄청난 수익을 냈던 것들은 다 그런 식이죠. 뭐 삼성중공 우가 뭐 180% 내는 게 4일? 3일 걸렸고요. 그 다음에 신풍제약도 3, 4일 만에 50% 올라왔고 80%까지 올라가는 걸 갔을 때 일주일이 안 걸렸으니까요. 그래서 기회비용 최소화나 극대, 이거는 너무나 이제 급격한 부분들의 종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종목들을 매매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높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약세 시장으로 만약 전환이 되면, 오늘 시장 오전장 시장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그냥 오후장 일과 시간이 남아가지고 들어오시면 말고, 오전장에도 나 시장 참여해가지고 시장 호가도 좀 보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도 계속 좀 살펴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 분밖에 안 봤다고요? 지금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구나. 왜 그러냐면 아침에 빠질 때 시장 어땠어요? 다 빠졌죠, 종목들이. 아침에 시장이 코스닥이 음봉이 5일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가속화가 11선까지 깨지는 구간까지 나오는 가속화 주간에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세 시장이 돼가지고 지수가 빠지면은요, 올라갈 때 여러분들 보면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편입해가지고 종목을 보면 5종목을 편입해요. 그럼 5종목이 다 갑니까? 아니죠. 잘 잡았다 하고 좋은 자리에 잡았다 하더라도 어느 날은 이 종목이 올라가서 수익 실현하게 되면 그 다음 날은 또 이 종목이 올라가서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 날 때문에 이쪽이 올라가서 수익 실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지그재그로 수익이 계속 나는 식으로 올라가는데, 약세 시장에다가 지수가 빠져버리면 다 빠진단 말이에요. 전 종목이 다 빠지는 거야, 그 순간에. 그러니까 계좌가 전체가, 그러니까 올라갈 때 계좌는 그냥 힘들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빠질 때는 갑자기 들어오다니 급하게 오죠. 계좌에 따면 급하게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에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특히 직장인분들은 좀 애매하다, 이건 좀 약간 수익이 좀 넉넉하지 않거나 좀 약간 흔들리거나 같거나, 혹은 하락하는 이동평균선의 분봉의 상에서도 계속 맞고 있는 상태라 가지고 올라가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일하기 전에 스탑로스라든지 손절이나 이런 부분들을 꼭 걸어두는 습관을 들이시면, 그거 해가지고 잘 손실만 적게 내는 식으로 마감을 하면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약세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 종목이 순간적으로 다 빠지거나 아니면 약세 시장으로 전환이 돼버리면 이걸 며칠 동안 계속 전 종목이 빠지는 형태로 나타나 버리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이 돈이 들어와가지고 올리는 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모든 선물이라든지 지수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올라갈 때는 어떤 식으로 올리냐면,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평균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전반적으로. 마지막에 바잉 클라이막스는 마지막에 쏠 때 한 번만 나오는 거고, 대부분 계단식으로 올라요. 근데 하락은 올라가는 거를 못 하다가 뭐 찔끔 빼졌다가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게 하락이에요.
하락만 대응을 잘하면 된다. 이걸 왜 이 이야기를 밑밥을 까냐면 주도주랑 천상계에 있는 종목들이 약세 시장으로 전환이 됐을 때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왜? 쟤는 원래 강했던 친구니까 반등 나오면 더 많이 갈 거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고요. 투자자분들도. 예.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그 다음에 계곡도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도. 약세 시장이 봤을 때 이제 지수가 급격하게 빠지거나 반전이 나왔을 때 내가 추가 매수 잘못 샀다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 예,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주도주나 천상계에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나오지, 일반적으로 흐르던 종목들이 지수가 그러니까 장중에 빠져버리면 어느 정도 지수가 확실한 회복을 하지 않는 이상, 확실한 회복을 해버리면 어차피 다른 종목도 다 수익 나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시장이 아니라 약세 시장으로 전환되는 국면에서 내 매수가를 회복시킬 확률이 제일 높은 거는 천상계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천상계 종목들이 빠져가지고 올라왔을 때. 그래서 약세 시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목이 또 천상계 종목입니다. 이게 시장이 횡보장이거나 전반적으로 지수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에서 막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작년부터 2000포인트부터 2200포인트까지 막혀 있는 그런 구간이라면 그런 구간에서는 박스권으로 매매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천상계라는 게 나왔을 때 굳이 쫓아가지 않아도, 왜냐하면 천상계라고 하는 종목들이라고 하는 지금처럼 시즌이나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그럴 때는 안 나옵니다. 지금은 나오기 때문에 강세장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따라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따라간다라는 게 고가 갱신하는데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기다렸다가 눌림을 줬을 때 그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천상계 종목을 매매하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공부를 하고, 또 천상계 종목을 앞으로도 제가 계속, 천상계 종목은 어차피 지금 매수하려고 보는 종목이고 제가 실제로 지금 그 상황에서 매수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해도 되는 종목이라, 실제로 매매하는 부분들을 뭐 VF 회원분들이랑 같이 똑같이 하게 되면은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천상계에 있는 종목들을 계속 지켜보자고 말씀드렸고, 오늘 카톡방에다가 제가 올려드린 종목들이 다음 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오늘 첫 음봉이 나왔으니까 바로 회복을 해주면은 뭐 내일 바로 다 올라와갖고 다시 못 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2, 3일 정도 옆에서 기어주면서 눌릴 사람들은 더 눌리고 버틸 사람들은 버틸 종목들은 버티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 종목 쪽에서 편입을 하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차트고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양봉을 먼저 내버렸어요. 2400포인트까지 강력 올라왔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선을 이제 깼다가 첫 11선 깬 거라 가지고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미증시도 지금 3일 동안 이 구간에서 조정을 좀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라고 봤을 때도 21선까지 일단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구간이니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번 주에 뭐 가입 같은 거 이런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 부분들도 조정이 와야지 사는 종목,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같이, 오늘 또 저도 빠지면서 종목들 정리들도 대부분 좀 많이 됐고 거의 다 처리했고,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 매수하신 분 있나요? 오늘 뭐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수익 구간인데 뭐 수익이 자랑할 만한 뭐 수익은 아니고, 그리고 또 하루 이틀 만에 자랑하려고 유진투자증권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지금 2005년도 뭐 어게인 2005라고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어제도 제가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줄기세포가 잘 나갔던 게 지금 코로나 쪽으로 나왔고요. 그때는 와이브로 쭉 잘 나갔던 게 지금 5G로 통신 쪽으로 되고 있고, 건설주라든지 이런 업종의 순환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노 소재니 뭐니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2차전지 그래핀이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대체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그 다음에 올라가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부분들의 업종들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는 매매를 하지 않고 조정만을 기다리는 그런 매매를 하기보다는 리스크를 좀 잡고 그냥 여기서 얼마 정도 뭐 손실을 잡고 매매를 하더라도 지금은 매매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증권주 같은 경우도 증권주는 유진투자증권 3개 정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유진투자증권, 유한타증권, 그 다음 미래에셋 대우, 이렇게 보시고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좋죠. 오늘 지금 매수를 할 수 있는 건 유진투자증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너무 21선하고 이격이 20%가 차이가 나면은요 너무 높게 이격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투자를 할 때 21선하고 뭐 물론 급등주는 21선하고도 뭐 100%까지 차이 나고 하지만 이런 대형이나 업종주 같은 경우는 20% 이상 차이 나면 단기 과열이라고 봐야 됩니다. 더 가더라도 매매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21선에 눌림목 올 때까지 내가 추가 매수를 하거나 보야겠다라고 하면 일단 마이너스 20% 깔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제 매매 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개해서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는 메이저라인 기법을 쓰기 때문에 이 검은 선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이 녹색과 초록색 선에서 매매를 합니다. 그럼 21선보다 밑에 있는 선이기 때문에 저런 종목들을 매매를 했는데 21선과 20% 이상 이격이 있는 걸 산다? 그러면 추가 매수 하려면 30% 마이너스는 걸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종목은 순환을 하고요. 상승을 할 때 계단식으로 얘기를 했죠.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지기 때문에 숏이라고 표현하는 게 짧은 시간 만에 급격하게 빠지기 때문에 숏 포지션을 하락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선물이나 이런 데서. 롱 포지션, 상승은 항상 오랜 시간 동안 지그시 묵히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거 추격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또 다시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을 제가 올려드렸던 거를 한 번씩 그냥 관종에 있는 걸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삼성중공우인데 저번에 많이 먹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뭐 기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 반등 양봉 하나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메이저라인 검은색 선에 닿았기 때문에 지금 관찰을 하고 있고요. 근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41만원 선까지 10% 차이 나죠. 근데 그걸 삼성중공우를 지금 10% 손실 날 걸 생각하고 분할 매수를 할 수는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또 특히나 회원분들하고 같이 할 수는 없어요. 리스키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냥 단순히 뭐 재미삼아 하는 단타 정도로 관심을 두고 있다가 반전 오면은 매매를 하는 부분들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지금 첫 종목에 있어가지고 좀 봐야 하는 건데 바이오 스마트 최근에 점상으로 날아가면서 첫 거래량이 터진 게 지금 이 자리고 지금 이 자리에 저점 수준이 11,000원 수준이 바이오 스마트 첫 조정인데 오늘 거래량이 그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보시면 이제 기관이나 외인 매도가 다 나왔고 더 빠질 수 있죠. 근데 첫 11선이기 때문에 반전이 나올 수도 있는 데다가 내일 정도나 모레 정도 흐름들 보면서 이게 점이 나타나고 거래량이 터지는 게 이게 많이 터지긴 했지만 이 중간자리가 터지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터진 거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금 계속 지지를 하고 반등을 쓰는데 지금 밀렸어요. 그러면 이 자리를 깼을 때 회복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서 접근을 하는 식으로 봐야 되겠고요. 근데 이거 메이저 라인은 만약 매수를 한다면 8,000원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단박에 8,000원까지 오면은 땡큐인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중간 자리에서 한번 단기 매매를 할 수 있을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거래량 많이 튀어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는 11선 매매도 어쨌든 지금 가능한 자리고 보통의 종목들이 좀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 이렇게 급하게 밀린 것들은 내일 반전이 한 번씩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내일 만약 개파락해서 밀린다면 내일 기회가 될 거고 개파락이 밀리지 않는 상태에서 반전이 나온다면 그냥 단기 매매 연속이라고 보고 자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 우리들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11,000원대 중반 정도까지 해서 저번에는 과열이라서 제가 사실 과열이 아니었으면 이걸 매수를 했을 건데 과열이었어가지고 매매를 못했어요. 그래서 몇 분만 회원분들 중에서 몇 분만
뭐 2, 300 매매를 해가지고 그냥 수익 나는 정도로 말하는데, 그래도 한 또 2, 30%가 수익이 나고 나서 좀 빠지는 거죠. 쌍바닥을 여기서 만들어 줄지, 예, 그 다음에 이건 중간에 분 차트도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예, 11,000원 정도네요. 11,000원. 11,300원 이 정도인데, 저번에는 11,500원에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11,000원대가 오거나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중간 자리에서도 한번 먹을 수 있는 폭이 나올 것 같습니다. 모든 자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들 제약이나 뭐 좀 전에 봤던 바이오 스마트, 그다음에 오늘 단타 못 쳐갖고 제가 좀 약간 아쉬운 게 있는 유바이오 로직스 같은 거 엄청나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반전이 나오기 때문에, 뭐 저번에 신풍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사시는 분이 있어도 여기서 사라 그러면 살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여기서 하면 겁난데 3만원에 샀을 때는 잘 사면 잘 단타하고 막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에 너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올라갈 때는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빠질 때는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세라는 건 언제나 변할 수 있고요. 변곡이라는 구간을 정해놓고 그 자리를 기다렸다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면 진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가가 보통 주식 방송을 보면 상승을 확인하고 매수하고 하락을 확인하고 매도하라고 얘기하죠. 네, 근데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제가 강의는 정말 많이, 이런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걸 확인할 능력이 있으면 왜 방송을 듣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확인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방송을 하지도 않아요. 확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시장을 내 안에 끌어맞추는 게 아니라 시장을 순응하는 건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면 그럼 하락이 전환이 돼서 상승으로 바뀔 거라고 확인을 했다라고 내가 간주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건 빠진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간주하고 있으면, 그게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이건 빠질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처리를 하는 거지, 올라갈 걸 확인한다, 뭐 지지를 확인한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채널 돌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유바이 로지스트 같은 경우는 18,500원 정도, 이 정도 오면은 그냥 생각 없이 한번 잡아보겠다 싶었는데, 지금 이거는 19,100원에 오늘 반등해서 올라왔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떴다방에서 막 이것저것 아파트 사고 분양받고 뭐하고 싶었는데, 지금 살려면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돼요. 종목들이 워낙에 강했다가 지금 밀리는 것들이라서 원래 밀리던 자리보다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되는데 그 프리미엄을 피가 큰 거죠. 지금 워낙에 갑자기, 이것도 보시면 9,000원, 8,000원짜리가 지금 한 8,000원짜리가 35,000원까지 갔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한 달도 안 걸리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밑으로 빠져가지고 사면은 저는 이거 17,000원이나 이런 때 오면은 16,000원, 17,000원 오면은 사고 싶은데 거기까지 내려오지를 않는 거죠, 대부분. 근데 16,000, 17,000원에 살려고 보고 있던 것들이 2만원에 내가 사자니 15%가 차이 나니까 이걸 프리미엄 주고 살 거냐 말 거냐, 이 고민인 거죠. 근데 빠지면 15%가 빠져야 되는데, 적어도 15% 빠져야 되는데 내가 먹을 폭이 얼마냐, 내가 먹을 폭이 25,000원까지 쳐가지고 25%다 그러면 이런 거는 현실적인 고민이죠. 아무리 내가 잘 먹어야 25% 먹을 것 같은데 내가 15% 손실을 감당할 것이냐. 이거 이제 기회비용과 이제 매매 수준을 결정을 할 때 얼마 정도 내가 투입을 할 거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기대 손실과 기대 수익에 대한 차이. 기대 손실이 적은 상태에서 기대 수익이 높은 편의 상황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한다면 비중을 좀 많이 넣어도 되겠죠. 근데 반대로 기대 손실도 커브 크게 느껴지지만 기대 수익도 어마어마하게 고위험 고수익이야. 그럼 리스크를 줄이려면 수량을 적게 사고 좀 빠져가지고 안 좋다 싶으면 일단 정리할 생각으로 갖고 들어가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면 그럼 고수익을 먹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이런 식으로 좀 유동성, 유두리 있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하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하게 되려면 어차피 조심조심 하라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밀리면은 좋겠는데, 지금 단박에 그렇게 밀리지 못한다라는 건
예, 좀 전에 말씀드린 천상계 종목 우리가 보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반등 부분도 나올 만큼 충분히 나와주고, 이것도 오늘 저가를 만약 잘 잡았다면 마이너스 17%에서 고가가 마이너스 17% 종가가 마이너스 4%라면 13%가 적정 대비 올라와서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 어제 종가에 많이 빠졌다고 매수를 했다가도 오늘 저가에 추가 매수만 잘했어도 오늘 어쨌든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천상계 종목들이 밀렸을 때 좀 많이 노려보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관련주 중에 상하 프로탱크, 이건 좀 한참 밀려야 되는데, 또 밀리면 또 금방 밀릴 수 있으니까 오늘 관종으로 좀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캐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21선 이상의 눌림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1선에서 공략하는 건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한테는 솔직히 권하지 않고요. 좀 더 기다렸다가 좀 덜 수익 내더라도 좀 약간은 긴 이평선을 기준으로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퓨얼셀은 제가 이거는 만약 눌릴 자리에서 제가 살 자리가 오면 카톡방이나 이런 데다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을 만큼 정말 안 밀리는 종목인데, 이건 어쨌든 지금은 건드리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종목이고요. 지금 설명을 하다가 넘어와서 보고 있는 거고, 옴니텔 같은 경우도 메이저 라인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4,000원대가 깨지는 상황에서 나오는 음봉 하나가 정말 절실하네요, 저한테. 녹색선 정도 수준을 가격대를 보면 이제 3,700원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 수준 밑으로 내려오면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려고 타이밍을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지켜보시고요. 한성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 주황색 선을 찍고 올라가 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어떤 단기 매매 같은 게 할 수 있는 자리들은 나왔는데, 비율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비율을 제가 어떻게 따지냐면, 여기서 올라왔고 이만큼이 올라온 게 6,000원에서 대강 봤을 때 2만원까지 올라왔대. 14,000원 올라왔어요. 14,000원에 대강 아무리 못해도 저는 30%는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14,000원에서 30%를 빠지려면 얼마예요? 3,1, 3, 3, 4, 12. 4,000원 이상 빠져야겠죠? 그러면 19,000원에 4,000원 빠지면 15,000원이에요. 15,000원이 그래서 여기서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전 절반 이하 빠지는 걸 제일 많이 봅니다. 회원분들이랑 같이 볼 때는.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대 수익도 나온다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지만, 위에 전고점까지 간다 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30%밖에 되지 않잖아요. 30%밖에 안 된다라는 건 회원분들하고 같이 매매를 하고 잘 수익 내야 15% 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손실을, 이 메이저 라인까지 오는 걸 내가 생각하고 나서 손실을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전반적으로 들어가기엔 좀 약간 애매하고, 오히려 오늘 추세선의 지지를 받았으니까 두 번째 추세선에 또 다시 지지를 받는 형식이 되면 그때 보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5일 안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범양건영 같은 경우는 이낙연 관련 테마주로 나와 있는 종목인데, 남선알루미늄이 어떻게 됐죠? 오늘 5,200원대, 아직 5,000원에선 깨지 않고 있네요. 나머지 이제 에이텍은 오늘도 양봉을 떴고, 서현탑이 오늘 반등이 좀 많이 나왔었죠. 이 종목은 지금은 건드릴 수 없지만, 그러니까 윤석열 관련주랑 이재명 관련주는 지금 건드리면 아픔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리 더 간다 하더라도 기다렸다가 나오면, 대선 테마주는요 무조건 레이저 라인 매매를 하면 좋아요. 많이 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제가 언제부터 봤더라,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봤나? 대선주를 계속 봤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만 대선주가 재미없었어요. 물론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관련 대선주가 재미가 없었던 거지, 우리들 생명과학은 어마어마하겠죠. 문재인 관련주들. 그래서 이낙연 관련주보다 다른 주들이 더 주식을 매매하기에는 수익성이라보다 기대 수익은 높게 잡아야겠죠. 아무래도. 그래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가 가장 지금, 만약 이게 대선까지 되고 나서 돌아가게 된다면 가장 큰 변동성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서, 그 중에 가장 보면 어차피 에이텍이기 때문에 에이텍 계속 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범양건영 같은 경우나 이런 이낙연 관련주도 눌리면은 인맥주 같은 거 계속 순환매가 되니까 봐야 되는데, 지금은 워낙에 견조하게 올라왔고,
이게 빠졌을 때 올라갈 때도 또 그냥 이렇게 시간을 들이면서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매수하기가 좀 꺼려지긴 한데, 빠진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쪽 인맥주에 대한 순환도 꼭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종목군이다. 그다음에 바이오는 계속 일단은 간다고 봐야 돼요. 연말까지도 계속. 코로나가 뭐 종식이 지금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이슈가 되고 있고 나라는 점점 늘어나고 감염자는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방씩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그 한 방만 먹어도 개미는 한방웃음 지울 수 있잖아요. 한 방에 죄송합니다. 한 방에 또 한방웃음 지울 수 있으니까. 신풍제약, 신일제약도 추가적인 하락과 메이저라인 국면에서는 한 번씩 좀 봐야 되는 자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게임주들 언택트 관련해가지고 게임주에서 이제 웹젠이랑 넥슨GT가 제일 좋다고 보는데, 좋다고는 보는데 넥슨GT랑 웹젠 두 개 정도 보면서 눌린 걸 봐야 되는데, 최근에 올랐던 거라 가지고 이건 눌릴 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쌍용차는 지금 2달 동안 조정 지지를 좀 잘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21선은 한번 눕혔다가 다시 올려치고 다시 밑으로 밀리고 있죠. 이번에 다시 메이저라인 국면에 지지가 되면 얘도 쌍용차도 양봉 하나 뜨려고 지금 대기를 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쌍용차랑 또 쌍용차랑 더불어 가지고 이제 어디 있어?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8,000원 수준까지 오면은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9,000원에서 지지를 받으려고 계속 움직이죠. 분차트로 봤을 때도 이게 분차트를 보면 지금 너무 지지를 잘 받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때요? 이 녹색 바탕선에 있는 이 보라색 선 바탕 부분에서 지금 지지를 굉장히 잘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건 시세가 돌릴 때 이런 식으로 말리듯이, 둥그렇게 말리듯이 돌리는 걸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잘 말리고 있어요. 말리고 있고, 여기 지지를 잘 받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갭 하나 뜨고 나서 양봉 뜨면 또 이렇게 여기까지 찍어버릴 거니까, 윗꼬리를 달더라도 일단 한번 찍어버리게 될 거고, 찍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돌파해버리면 빠이빠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있는 사람들은 관리를 하는 상황이 될 건데, 대부분은 여기서 돌파를 했다가 빠집니다. 그 다음 자리가 진땡이 자리가 대부분 많이 나와요. 보통은.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들어가고 잘 먹고 반 들고 있다가 이 정도에 털고 나면 그 다음에 진짜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팔 때는 3분의 2 이상 항상 팔아 두시고 나서 3분의 1만 들고 있으면 수익 유지되는 상황에서 또 자리가 왔을 때 더 사는 형식으로 급등주나 주도주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지금 듣고 계실, 그리고 앞으로 들으실 제 회원분들한테 드리는 소리입니다. 회원분들 대부분 처음에 이제 매매를 할 때 끌고 간다라는 걸 굉장히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끌고 갈 종목을 내가 1,000만원을 매수를 했다면 100만원은 가져갈 수 있잖아요. 900만원 수익 실현했으면. 10% 수익 실현했으면 1,100만원이 수익이잖아요. 100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1,000만원 매매했으면 10% 수익 나면. 그러면 이 수익 난 거 100만원만 두고 1,000만원 빼버리면 나는 원금 회수하고 100만원은 없어져도 손실 난 거 아니잖아요, 내 돈에서는. 그러면 그 정도 남아가지고 끌고 와서 시세를 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운전면허 초보가 됐을 때, 초보 면허 따고 나서 중부고속도로 타든 경부고속도로 타가지고 대구까지 부산까지 한번 운전하고 나면 사람의 시야가 틀려지죠. 동네 맨날 이렇게 동네 근처에만 무서우니까 동네 근처에만 다니고 가까운 뭐 이런 데만 다니다가 갑자기 여행 한번 간다고 해가지고 고속도로도 타고 뭐 해안도로도 타고 하면서 부산까지 한번 갔다 왔어요. 그러면 운전하는 실력에 대해서는 시야가 굉장히 틀려지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올라갔을 때 그 시세를 내가 먹었다고 해서 다 털지 말고요. 좀 백화점이 되더라도, 백화점이 초보 실현 백화점이 좀 되더라도 일부는 남겨둬가지고 그 시세가 어디까지 가고 어디서 꺾이는지까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큰 공부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인터넷에 유행하는 매매가 이제 사골 매매라고 해서 한 종목 가지고 계속 매매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스윙 추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별로 지향을 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혼자서 매매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롤링을 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면 계속 수익은 남아있는 상태니까 좀 마인드는 만만하게 가져가면서 물량을 다시 사가지고 거기서 맞으면 또 수익이 확보되는 그런 형식으로 매매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요즘에 시장이 더 좋아지고 나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주식을 시작을 하세요. 근데 사실 그냥 처음에는 그냥 하죠. 그냥 하다 손실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여기도 듣고 저기도 듣고 하는데 그러다가 또 깨지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매매를 하실 때 회원 가입을 처음 했는데 1년씩 가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실전반 서비스라면 이런 걸 같이 듣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내가 지금 아직 기준이 안 돼 있고 정립이 안 돼 있으면 한두 달 버릴 생각하고라도 매매를 좀 쉬든지 아니면 살살 조금씩만 하면서 공부를 먼저 하시고 나서 공부를 한 거에서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증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갖고 나서 실제 매매에 다시 한번 돌입하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미 깨져 있는 상태에서 그 계좌를 돌리기 위해서 하는 매매랑, 근데 그게 내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종목이나 추천 종목을 매매를 해가지고 그냥 나의 그냥 과감 없이 스펀지처럼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하는 매매는 내가 홀로 설 수가 없는 매매예요. 시장이 안 좋거나 뭐 했을 때 발만 동동 구르고 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할지 생각해야 되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실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 주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굿이브닝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처음부터 크게 안 당하고 주식 시작해가지고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을 좀 저는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 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도 잠깐 봤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은 매매를 해가지고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이라서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철강주, 동국제강, 뭐 유진투자증권, 대우, 미래에셋, 대우, KG 동부제철은 지금 이미 너무 수익이 좀 많이 나와있지만 이것도 눌림자리가 나오면은 접근할 수 있는 업종주들은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업종주들은 지금 매수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건 왜 그냥 일반적으로 다 오픈을 하냐면 업종주는 결국에 어떻게 끌고 가고 어디에 들어갈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종목을 오픈해도 이거는 얼만큼 먹을 수 먹느냐는 시세 어떤 추세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매매를 하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내기에는 사실 업종주보다 좋은 게 없죠. 네. 대우조선해양,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거 사가지고 같이 사서 수익 내기 정말 크기도 하고 누가 다 사도 다 같이 함께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죠. 네, 그래서 업종주 같은 경우는 순환이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상당히 좀 더디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상승이라는 건 클라이막스까지 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매매를 좀 하시면서 중기 투자 정도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뭐 코로나나 이렇게 너무 급격하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업종주에 좀 부딪혀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얘기를 안 드린 거는 원격 진료 쪽 지금 보고는 있는데 약세가 생각보다 좀 진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원래는 유비케어 같은 경우 좀 메이저라인 국면에서 매수를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한 템포가 좀 더 밀릴 것 같아가지고 한 박스 밑으로 지금 기다려보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만 다른 종목들은 지금 상승 추세에서 메이저 라인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굳이 만약 좋은 자리가 왔더라도 깨지는 상황에서는 안 깨지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안 깨지는 종목 쪽으로 좀 갈 생각인데, 일단은 단박에 올랐을 때 이 종목들이나 그 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해서 히토류 뭐 오늘도 올랐죠. CS 윈드나 유니슨 같이 풍력 뉴딜 관련주라든지 이렇게 지금 뜨고 있는 종목들은 꺼지기 전까지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고 어디서
유니온 머티랑 유니온 이것도 다 지금 안 깨지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온은 고가를 갱신한다 하더라도 눌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눌릴 때까지 기다리면 또 시간도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지금은 보유자 영역으로 보시는 게 맞겠고, 상승을 하고 나서 눌렸는데 그 눌리고 나서 저가를 또 계속 높이고 있죠. 엄청나게 지금 세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제 9,000원, 9,500원대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끌고 가보는 형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빠지면 니밀리밀 빠지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을 지금 많이 수익이 많이 내시는 분들은 니밀리밀 빠지지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빠지니까 수익률이 높지 않은 분들은 반도체 쪽으로는 일단 좀 살짝 정리를 하거나 수익 실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좋은 자리 오면은 다시 잡아가는 형태를 좀 보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바이오나 이런 쪽, 바이오나 이쪽은 단기 등락폭이 되게 크기 때문에 큰 부분들에 대해서 매매를 할 때는 순간순간 판단도 뭐 중요하겠지만 손실 나는 걸 최대한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바이오 쪽이에요. 바이오 쪽은 손실이 잘못 잡히면 일단 20% 날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잘 갔던 종목이기도 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단박에 20-30%가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차전지나 반도체 쪽은 대부분 빠질 때 급하게 빠지기보다 혹은 올라갈 때 급하게 올라가기보다 계속 견조하게 올라가는 형식으로 택하고 나오는 테마나 업종이 될 것이고, 바이오 쪽은 언제나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통신 쪽이나 이런 쪽은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흔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가지고 업종별로 테마별로 대응하는 부분들까지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늘 천상계 종목을 이제 봐야 하는 이유와 앞으로도 제가 올려드릴 천상계 종목들을 잘 지켜보면서 내가 어디서 또 접근을 하고 수익을 낼 건지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이나 이런 방송들이 그렇게 활용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함께 하면서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